자, 권영철 대기자 모시고 지금 현재 상황 또 대담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서초해봄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모셨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서부지법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네.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그 폭도라고 뭐 또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조직화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직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점이 있긴 네. 한데 이게 문제는 그 영상을 보면은요.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7층 판사실을 네.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요. 음흠. 사전에 준비가 됐다, 기획됐던 게 아닌가. 아. 그런 의문을 갖게 하고요. 음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석동현 의원이 그 근처에서 네. 뭐 만났던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법원의 구조를 변호사가 아니면은 알기가 안 쉽잖아요. 모르죠. 심지어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 자기도 잘 모르는데 예. 직행을 하더라. 음흠. 이게 뭐겠냐. 혹시나 뒤에 배우가 있다거나 이게 이제 소요가 되냐 안 되냐 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있고 이게 사실 이게 2030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 이제 그것도 좀 특색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그 지난번 이제 20대 2030 여성들이 그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 심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오마이뉴스의 현직 고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2030 남성 청년 우파의 뜬금없는 탄핵 반대 주장은 주장을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는 돈과 소외다. 아하, 돈이다. 예. 세대 구분이 무의미하지만 이 사람은 뭐 특히 젊은 유튜브들에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곳은 한몫 챙길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찬반이 갈리는 곳일수록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 네.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목매단 그들에게 진실 여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따위는 신경 쓸 계제가 아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호응김이 늘어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 네. 그들이 전쟁터의 종군 기자처럼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생중계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돈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은 그들에게 영양 만점의 먹잇감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걸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 2030 취직도 잘 안 되고 예. 뭐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회 계층의 분화가 되면서 양극단이 심해지잖아요. 부익빈이 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게 아닌가. 그 20, 30대 그 사실은 윤석열 지지자가 20, 30대보다는 저는 좀 더 고령층에 많을 거라고 봤었고 고령층이 많죠.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 보면 좀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놀랍습니다. 저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 20, 30대가 절반이라고 하면 또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법원에 그렇게 가도 영장판사 방도 잘 당연히 모를 뿐더러 근데 그거는 있긴 하거든요. 고층에 판사 방이 있죠. 당연히 재판하는 법정은 이제 저층에 1층, 2층, 3층 뭐 예. 3, 4, 5층 정도까지 많이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7층에 다른 영장판사 방에 들어갔던 흔적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차부장 판사는 9층이라서 괜찮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거 봤을 때는 뒤에서 좀 이렇게 배우 아니면 지시한 그런 상황도 아마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이 지금 꽤 이제 중요하고요. 그 특히나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네. 이 사람이 검사장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생각한다. 그게 참 이게 선동이잖아요. 선동이죠. 지금. 예, 지금 저항권을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저항권 얘기한다는 거는 선동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요구했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재원이라는 이 사람도 검사 출신 행정사법 양과 패스한 사람 아닙니까? 네, 두 개 다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윤석열의 한남동 관제사는 걸 성전이고
아스팔트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참 이것도 선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금 양비론 경찰을 탓하잖아요. 지금 네. 아니 법원에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한 우리도 법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웃기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이 법조인 출신들이 이 많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건지 법이라는 게 절차자 민주주의가 절차법 아닙니까? 네.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건데 특히나 법률가로서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지금 뭐 권영세는 법조인은 그것도 검사 출신이에요. 죄송해요. 권영세, 권성동, 석동현, 김기현, 나경원, 검사 조배수까지 다 뭐 법조인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 폭도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 묵과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좀 양비론으로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밀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탄핵 전국을 겪어보니까 밀리니까 끝이 없더라 이거죠. 네. 지금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밀리긴 밀리겠죠, 당연히. 네. 근데 결국은 없죠. 5년 만에 정권을 또 되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돼야지만이 정당 활동이 가능할 건데 과연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광훈 정당이지 이게 국민의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여론조사에서 네. 아무래도 지금 그쪽 사람이 그 윤석열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적극적인 응답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 분석들이 나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조사 때문에 그냥 이 길로 가자. 네. 그냥 어차피 어쩔 수 없다 가자. 그거 중에 하나가 또 부정선거거든요.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제가 답만 찾아봐도 없어요. 정확하게 지도부에서 우리는 부정선거 안 믿는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애매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을 침탈한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걸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겨우 김상욱 의원 이 탄핵에 찬성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냥 양비론 들고 나오고 오히려 경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사회를 가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딱 두 가지거든요.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판사 주기로 더 가는 거 하고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부정선거를 하면서 안 믿겠다 하고 두 가지가 우리 민주국가 법치주의를 받드는 근간인데 그 근간을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법조인들이 법률가들이라면 저게 내란인 줄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내란인 줄 모르겠어요? 알겠죠. 아니 그렇게 법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모르겠습니까? 사실 법조인 아니라도 내란이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다 나오는 그런데 얘기인데요. 내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낼 목소리가 없잖아요. 국민들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미래만 잃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풍전등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힘들어지고 지금 말씀 중에 부정선거 이 론이 그 기반을 갖고 있는데 기재에 깔려 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뭐 이제 제가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요. 그 우리가 통상 윤석열 부정선거 하니까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하니까 이게 왜 내가 질 일이 없는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이래서 부정선거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20년 총선 때도 이 사람이 부정선거로 졌다. 네. 이 얘기를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그 자기 참모들한테 이거 좀 봐라고. 그때부터 했다고요? 그때부터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중국 공산당 그 중앙당교라고 네. 민주연구원하고 비슷한 조직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여기가 그 서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가서 연수받아 부정선거를 배워왔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그 기술자를 데려와 가지고 전산을 조작했다. 네. 이런 주장을 당시에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걸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기 취재하셔 보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시절이 2020년 총선 때면은 그러니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비판받고 막 공격받을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사람 예. 그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고. 그때부터 유튜버 보면서 이것에 빠져들고 이걸 믿고 뭐 확증 편향을 가졌을 그러니까 그 것이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극우 유튜브에 빠지기 시작한 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라 그래요. 네. 그 얘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자기는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뛰어들었는데 수사하고 보니까 자기의 엄청난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공격하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세 가지 특징을 그 측근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가 지독한 에고이스트다. 네. 세 번째가 충돌 조절 장애가 있다. 충동 조절 충동 조절 장애도 있다. 충동 조절 장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에고이스트라는 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졌다. 그러면 저쪽이 뭔가 불법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믿는다. 네. 자, 이현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스케줄이 이렇게 잘못돼서 좀 이렇게 혼돈스럽게 됐는데 그건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에 빠져들었다고 하고 제 눈에 띄는 게 이번에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부장인가요? 뭐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제 이프로스 네. 검찰 내부 통신망입니다. 그 수원지검의 여성아동조사부장 장진영 부장검사가 올린 글이에요. 부장검사네요.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가장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아니냐. 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건 그만큼 정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의 동기와 관련되는 거니까요. 네. 내란의 목적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수사와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네. 내란죄의 그 구성 요건인 동기, 목적하고 결부된 것이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선관위 뭐 구성원이라든지 불러봐야 된다. 이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뭐 거짓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할 수가 있느냐. 우리 수사가 너무 섣부르다라는 글을 그런 올렸습니다. 뭐 그렇게 호응이 좋진 않죠. 저는 근데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죄송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게 공지에 사실 자꾸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대꾸를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일단 첫째는 이분은 그 방첩사의 법무실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 이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뭐 복사를 해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네. 방첩사의 법무실장 예. 법무관들이 말하기를 영장주의에 반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방첩사에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늦게 나갔다가 막았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계엄 수사를 하기 위한 계엄, 야당을 혼내주기 위한 계엄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엄의 위헌성하고 걸부지어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법률 지식이 거기 부장검사 장진영 부장검사의 법률 지식 판단은 방첩사 법무실 사람들보다 못하다. 법무관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사 모든 정보를 다 한 손에 쥐고 있을 대통령이 이거 섣불리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은 사실 정말 전도가 뒤바뀐 게 검찰이 이 윤석열 정권을 유지하고 옹립하는 가장 핵심 축이었습니다. 네. 정말
객관적인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미 뭐 국정원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보안 점검을 했죠. 그것도 단서를 찾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많은 증거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있었는데 뭐 네. 케이블 타이라든지 야구 방망이 그리고 뭐 송곳과 같은 그러니까요.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기 위한 이런 도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럼 이건 국민들은 정말 누가 이걸 믿어요? 부장검사의 글에 경악할 일입니다. 그럼 이런 수사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망상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검사 직위를 물러나야 된다. 이분 검찰 사직해야 된다고 글까지 쓸 정도면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 인식, 대 기자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상황 인식도 안 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꽂히면은 그게 사실과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는 온통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데 말하고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참 나이브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모습 보면 1시간 만에 바뀌어요. 말하는 뭐 얘기하면 거짓말했고 거짓말. 그 정도면 근데 무슨 사실 이렇게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다룰 사안이 아닌 것 사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 이런 부장 검사가 또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학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단지 저 망상증에 걸린 것 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망상증 환자 네. 부장검사로 한정될 게 아니라 이거 저는 그 검찰의 무오류주의의 신화, 무오류의 신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구사 재심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납부 거부라든지 뭐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을 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금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법원은 사과를 하거든요. 네. 뭐 그 어두웠던 시절에 뭐 이렇게 노고를 치르는 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하는데 검찰은 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검찰은 그 전체가 모류의 신화를 받들고 있는 집단인데 그래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사건 다른 검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그 모류의 신화에 균열을 가게 할 어떤 발언도 상가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건 우리 검찰 선배인 윤석열 씨가 한 일은 여전히 옳다라는 맹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명 이런 거지 대부분 다는 아니죠. 아니 대부분은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할. 이 한 명을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할 얘기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 이제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공수처 조사를 윤석열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근데 겁니까? 저는 이거 네. 공수처 하는 걸 보면서요. 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린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우리가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게 공수처가 왜 갑자기 경찰과 검찰에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했을까? 이게 지금 모든 사법 혼돈의 원인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법원 행정처장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지금 1심 판결에서는 넘어가는데 이게 항소심 가고 대법원 판결 갔을 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지금 특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것도 어제 오후 3시에 지금 그 구인하는 거 갔잖아요. 가니까 변호인들하고 논의하고 있더라. 물론 그게 뭐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맞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공수처 진술 안 하는 건데 강제 구인하러 가서 그럼 끌고 올 겁니까? 끌고 와서 어떻게 입을 줄이를 털 겁니까? 네. 진술 받을 이게 가능성.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는 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다 이게 예. 그 앞에 의문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강제 구인하면은 뭐 공수처가 열일하고 있다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또 강제 구인을 또 시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강제 구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죠. 결국은 의미가 진술 거부하면 없죠. 그만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뭐 공수처는 사실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에서 체포를 해온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 물론 네. 주축은 아니었어요. 예. 실제로 투입할. 그래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순신 검사가 정 검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었더라면 아하. 정말 더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한계가 많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조직이지만 뭐 이 형국에서는 더 이상 비판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수처가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반부에는 주로 조사를 받다가 네. 후반 가서는 아예 거부했죠. MB는 다 거부했거든요. 네. 그럼 윤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공수처 조사 안 받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네. 차라리 그냥 검찰로 빨리 넘겨서 기소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공수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지금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 오늘도 나가고 계속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네. 선전전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선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아니 헌재 나가면은 중계하잖아요. 네. 사람들 국민은 다 보거든요. 또 소요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그 주장을 지난번 전 헌법재판관 조모 씨의 얘기처럼 거구 유튜브 방송하듯이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주장을 윤석열 나가서 계속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늘 헌법재판소 가는 것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참석할 것 출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오늘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간다 그래요. 2시 14시에 지금 3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한테 그게 유리한 겁니까? 진짜 말씀대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명분 만들어내기 네.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구국승정을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형식은 내가 뽑았는데라던가 아하, 이런 정형식 잘못된 계산도 네. 한번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 여론전이겠죠. 선전전을 할 뿐만 아니라 예. 이게 가서 지금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 극렬 지지층한테 모여라, 시위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네. 그 폭동 사건이 나고 나서도 폭력은 안 된다 그러면서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은 평화적인 방법을 해달라. 평화적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혀지지요. 지금- 확인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뭐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한데 네. 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게 1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더라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셈법은 내란죄 수사를 빨리 받아서 내란죄가 유죄가 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먼저 해서 기각을 먼저 받아보겠다. 받아보겠다. 이거 지금 우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몫이 제일 크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목적으로 탄핵 심판은 제대로 임하고 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될 거니까 공소 수사나 이런 조사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략일 것이다 말씀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네. 법률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헌재 탄핵 심판이 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러거든요. 네. 사회의 근간을 지금 허물고 있어요. 우리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만들어져 왔던 우리 안정돼 왔던 이거를 근간을 흔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게 사실 가장 답답합니다. 재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고 탄핵 심판에 가서는 아마 여론전을 유도해가지고 또 어떤 내란적인 상황 또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예상이 좀 되고. 자, 요건 어떻습니까? 검찰에 좀 가게 되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검찰은 사실 자신들이 그 권력 기소권만 남기겠다. 완전히 기소권만 남기겠다. 심지어는 뭐 검찰을 해체하겠다라는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명맥을 존속하기 위한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손절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뭐 창원지검에서도 명태균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제시를 하고 사실 그게 거의 뭐 전면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죠. 네. 이미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하고 손절은 계산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이 끝났다. 초창기에 빨리 네. 태세 전환을 했는데 네.
지금 김성훈 전 경호차장 영장 기각 그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기각 시키는 걸 보니까 반려를 시켰다고 하고요. 예. 그게 결국은 지휘를 검찰총장의 저 결재를 안 받고는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걸 결정을 이게 지금 일부 한 명 검사가 했지 않았을 것 그리고 같은데요.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예. 특수공직 방해를 그냥 기각한다. 이것도 좀 사실 제가 좀 의아하고 이게 검사 1인이 결정했을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했으면은 민정수석이 영향을 갖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뭔가 연결성이 있죠. 있다. 살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김건희 씨는 여전히 건재하단 말이에요, 있고요. 외부에서. 예. 그래서 사실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 뭐 이제까지 행태에 비춰보면 대통령 잡아놓은 걸로 됐지 밑에 그냥 지시 따른 것뿐인데 나서고서 온정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이게 사건의 중요도 이 파장보다는 자신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먹히는 게 검사들입니다. 어제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조국 신당의 이제 박은정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검찰이 배후 조종자다. 윤석열 지키자는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냐. 김성훈 영장 기각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특수공직방해도 풀려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다라고 하면서 누가 지휘했는지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이런 과정 절차를 거쳤을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을 볼 때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지금 검찰의 태도가 이제 어차피 공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제 기소해야 될 것이고 추가 조사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태세를 봐서는. 네, 그렇게 그래서 박 보입니다. 변호사님도 간선 변호인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선임한 사선 변호인보다 잘 먹히는 게 간선 변호인이거든요. 네. 이 주임 검사에게 부장 검사가 차장 검사가 검사장이 주포를 넣었는데 그 곁다리 뭐 그 사람도 다 생계가 있고 이런데 고생시킬 필요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검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특검만 낸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또 결국 합의를 못해서 특검 무용론도 하고 있고 지금 특검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마 향후 처리 방향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의 최상목의 태세로 봐서는 네. 거의 다 합의했고 이제 인지수사 네. 부분만 남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요. 네. 인지수사 근데 검사가 특별검사도 검사인데 검사가 수사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너무 무한 확장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쫄려 있는 거거든요. 겁나서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어제 그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래서 네. 특검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그 언급을 했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빨리 해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수사를 다시 정리하고 뭐 공소 유지를 하든 기소를 하든지 간에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하지 제일 않으면 중요한 게 특검이다. 나중에 어떤 혼란이 올지도 몰라요. 네. 자, 그래서 특검법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거부권 행사.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요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건 안 올라갔는데 지금 2월 2일까지가 시한이잖아요. 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심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심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여야 합의가 저 정도까지 이루어졌으면은 네. 저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이게 어떤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아니 이른바 위헌적 요소는 다 제거됐잖아요. 네. 그 방어적 민주주의란 네.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 사람 한 사람의 전행을 막을 수도 없고 법 자체에 네. 지약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 하나하나가 그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체제 그게 헌법재판소가 하나고 그래서 네. 보면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해야 할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 걸 놓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부지방법원의 사태 본인도 기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혼란하게 할 그런 원흉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결단을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또 권영철 대기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